엄마께서 차를 주셨는데 이제 거기 안에 수면제가 들어있었어요. 수건으로 입을 막고 청테이프로 칭칭 감기 시작하셨습니다. 오토바이 날 정도 묶을 정도의 어떤 굵은 진짜 쇠사슬이었는데 그거를 발에다가 채우시는 거예요. 제 얼굴을 주먹으로 마구 때리고 입을 틀어막고 외부와 연락할 수 없도록 핸드폰을 빼앗고 소지품마저 다 숨겨버렸습니다. 못 잡은 게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 못 박은 게 아니더라고요. 1년이라는 기간이 원인에 갇히게 됐었어요. 말 그대로 진짜 납치와 감금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강제교정 교육이었습니다. 정말 억울한 경우가 뭐냐면 부모님께서 그렇게 하실 분들이 아니거든요. 조건적이고 희생적이고 자녀가 전부였던 그 마음을 가지고 이용을 한 거죠. 제가 그런 정신병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유도를 했고 도둑놈 그리고 거짓말쟁이 심지어는 무슨 큰 범죄자인 것처럼 이렇게 몰아갑니다. 저는 그 어린 나이에 마치 사회 불구자처럼 매장을 당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개정 교육을 빙자한 돈벌이. 아니 사람들이 내가 불쌍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정말 돈을 벌기 위해서 이용하는 수단이구나라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음식물에 수면제를 타셔서 저도 알지 못하게 먹고 잠이 들었는데 이제 어지러운 상태에서 눈을 뜨니까 이제 친척들이 저희 집에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곳에서 나가려고 시도를 하였지만 이미 몸은 제가 원하는 대로 이제 움직일 수 없었고 나가려고 했지만 이제 친척들과 부모님께서는 사주를 받아서 저에게 수갑을 채우시고 테이프로 입과 다리를 묶으셨고 이제 큰 여행용 가방에 저를 넣어서 이제 강제로 이동시키셨습니다. 이제 개존 목자가 자식이 마치 큰 정신병에 걸린 것처럼 그리고 정말 악독한 병에 걸린 것처럼 그렇게 부모님께 말을 하고 그 병은 나밖에 고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순간 부모님은 개존 목자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상식 밖의 그런 일을 또 하신 것 같습니다. 개정교육이라는 것이 진짜 합법적이고 그렇다면 강제로 납치, 감금을 하여서 사람 불안하게 떨게 하면서 그렇게 이루어질 필요가 없겠죠. 부모님이 강제로 이제 막 옷을 벗겨서 무언가가 이제 핸드폰이라든지 뭐 연락할 수 있는 어떤 수단이 있는지를 막 다 점검하시고 막 수색 같은 것들을 다 하시고 그리고 이제 진짜 손도 안 대시고 진짜 매도 안 되시던 분이 뭔가 폭언을 하시고 저희 부모님이 아닌 것 같았어요. 막상 아들을 꺼내기로 한 그 계획한 날이 다가오니까 그 전도사가 하는 말이 자기는 빠져야 되겠대요. 자기가 여기 끼면은 자기는 목회야 하는데 복귀하는데 무슨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자기는 빠지겠다고 대신 경무원을 하나 사주겠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때 경무원을 사주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뭐 수면제를 7알을 먹여가지고 성공을 했다고 하면서 아들한테 수면제를 너무 조금 먹인 거 아니냐. 더 많이 먹여갖고 이번에는 더 단단하게 해서 그 아이를 끌고 와라. 만약에 그쪽에서 내가 끌고 오지 않으면 자기들이 우리 집으로까지 와서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감금이에요, 감금. 왜냐면은 그 모텔에 있을 때도 방 하나에 4식구가 나란히 자요. 화장실 갈 때도 쫓아와요. 밖에서 이렇게 딴짓 안 하나 귀대고 있다가 나오면은 데려가요. 절대 개인 행동 못하게. 나이가 그때 제가 갈 때가 34살이었거든요. 35살. 성인 35살을 옆에서 이렇게 팔짱 끼고 다니고 핸드폰 뺏고 그리고 이제 화장실 갈 때도 쫓아다니고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를 받고 한다라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거. 이 대한민국에서. 그것도 가족이. 경찰이 와도요. 가족이라는 이름 때문에
전혀 손을 댈 수가 없게 만들어요. 그리고 원룸에 갇혀 있을 때 그 주변에 막 그런 상황들이 또 많이 일어나요. 그럼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나 도와주세요. 그런 자매들의 울부짖는 소리 들을 때는 안에서 어떤 것도 해줄 수 없고 바로 옆방에서도 막 그게 옥신각신한 소리가 들려요. 그럼 벌써 자세히 들어보면 우리와 그들과의 싸움으로 막 그럼 또 한 자매가 또 끌려왔네. 밖에서도 막 비명 소리가 들리면 또 한 명이 또 끌려왔네. 막 그런 마음 아픔이 엄청 심한. 근데 그 주변에 어쨌든 그 교회로 인해서 상권이 많이 도움을 받나 봐요. 그러니까 도와주질 않아요. 도와주세요 해도 그냥 또 어떤 일이 있대하고 그냥 일상적으로 지나치지 안 도와주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비방하는 말들이 참으로 이제 우습지 않습니까? 네, 성경을 통해서 이제 이것을 기준으로 본다면 참으로 이곳이 진짜 이제 명쾌하고 정말 율법 원칙에 맞게끔 이제 그런 답이 있는 곳인데 그런 것들을 이제 그 뭐 사사건건 이제 그런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비방하는 것을 보면 상식이 있다면 이제 그것을 들어만 봐도 이제 뭐가 맞는지 아닌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는 말씀도 없고 진리도 없고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개종교육하는 그 목사들이 그들은 진리가 없고 하나님 말씀이 없고 예수님 말씀이 없으니까 진리를 이렇게 성경으로 하자고 했을 때 그들이 답변을 못 해주니까 저한테 포천의 허브랜드 향을 가서 맡고라. 자신 있게 당당하게 말씀으로 해야 되는데 성경으로 안 되니까 어떻게 허브랜드 향을 맡고야 개종교육이 되겠어요. 빵의 영상들을 보았을 때 어느 것 하나 성경적인 것이 없었고 또 성경적인 반증을 통해서 무엇인가 말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아니었습니다. 모두 다 인신공격에 대한 부분이었고 다 거짓으로 판명이 났던 PD수첩의 영상들이었습니다. 그 교육을 진행할 때는 1대1 교육인 것처럼 이렇게 테이블에 같이 앉게 되는데요. 실제로는 1대1이 아니라 거의 20대1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 옆으로는 가족들이 같이 앉아있고 그리고 뒤로는 적게는 5명, 많게는 10명이 넘게 이미 개종이 된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다. 내 자식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라는 그런 분위기로 몰아가면서 거기에서 그들이 주장하는 교리들은 가족들이 듣기에는 그들의 말을 믿게 되거든요. 근데 보면 계시록도 알지 못하면서 우리를 틀렸다고 자꾸 지적을 하고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은 성경에는 전혀 또 맞지도 않습니다. 대부분 하는 것은 무수한 자료들을 가지고 와서 총회장님에 대한 비방 그리고 우리들이 굉장히 뭔가 잘못된 것처럼 근거 없는 자료를 가지고 비방하는 말들이 대부분이 됩니다. 개종교육이 시작되고 저는 황 목사에게 많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황 목사는 답변하지 못했고 횡설수설했고 성경과 상관없는 과학 지식만 늘어놓고 나중엔 자신이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그의 논리에서 오류가 나타나니 원래의 일정을 채우지 못하고 다른 약속이 생겼다면서 교육을 중단하고 가버렸습니다. 그의 무지함은 그 당시 보고 있었던 가족들이 더 잘 알 것입니다. 어린아들도 그 목사의 말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알아들을 정도였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남편에게 들은 내용이지만 황 목사는 감사 헌금이라며 남편에게 개종교육 때마다 돈 봉투를 받았습니다. 말씀이라고 한두 줄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무엇이 감사해서 헌금을 그 목사에게 줘야 하는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아닌가요? 그런데 그 목사에게 감사 헌금이라니 기가 막혔습니다. 부모님께 정말 거액의 돈을 받고 모든 계획하에서 그들의 개종 교육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는 미행부터 그 과정을 쭉 당했는데요. 그 미행부터 그 드는 돈 같은 것을 그들은 다 요구를 하고 부모님께 그런 것들을 다 지시를 내립니다. 개종 목사들은 강제 개종 교육에서 탈출한 사람이 고소를 하거나 법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아무런 정말 약점, 허점을 잡히지 않도록 가족을 방패막으로 삼는 그런 치졸한 방법을 쓰는 자들입니다. 목사라는 사람이 직접 교육을 하는 중간중간에 자주 방귀도 끼고 영상을 틀고는 대놓고 눈을 감고 잠을 자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니 세상에 한 사람을 교육시키겠다고 하는 목사가 이런 태도를 보여도 되는 건지, 교육을 시키겠다는 건지 뭐 하자는 건지, 이런 모습들을 보니 목사 같지도 않았고 그 말을 들을 가치가 전혀 없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점심시간만 되면 자기가 먹고 싶은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버젓이 왕처럼 앉아서 저희 부모님이 계산할 때까지 기다렸고 그것을 당연하다는 듯이 식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바보같이 에게 순종해서 당하는 부모님이 너무 안타까웠고 답답하고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제가 그때 한 5일인가 굶었을 때 그 당시에 저를 가르치겠다고 왔던 그 목사님이 제가 굶는 걸 다 보고 있었어요. 5일 동안 밥을 안 먹으면요 사람이 실신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누워있어 앉아있을 힘도 없어요. 누워있는데 그 목사가 짜장면을 시키는 거예요, 제 앞에서. 그러더니 짜장면을 너무 맛있게 먹는 거예요. 저 모습을 정말 세상에는 모든 신앙하는 사람이 저 모습을 봐야 되는데 나 혼자 봐서 저걸 어떻게 하나,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대법원에 가면은 사건 조사한 그 한 사람 한 사람 다 불렀거든요. 정말 이 세상 사람들한테 그 조사했던 그 기록 하나하나, 그게 다 지금 은폐되어 있고 다 보관되어 있잖아요. 그걸 다 보여주고 싶어요. 거기 보면은 왜 굶겼는지 그 이유도 다 써 있어요. 너무 힘이 세니까 밥을 굶기면 힘이 없어서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하겠구나. 그런 게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걸 세상에 다 보여주고 싶어요. 화장실, 베란다, 거실까지 못으로 박혀져 있었던 그 상황 가운데에서 정말로 이 사랑하는 가족들이 한순간에 이렇게 돌변을 하고 그 상황 가운데에서는 가족이 가족처럼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되었고 오늘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여기서 나가야겠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상황에서 내가 탈출해야겠다. 나가는 것이 살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눈을 뜨니까 아빠는 화장실에 계셨고 이제 엄마는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계셨고 그리고 이모는 제 옆에서 계속 눈을 떴다 감았다 하시면서 저를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후에 이모가 잠깐 이제 잠이 든 사이에 이때가 기회다 싶어서 현관문 쪽으로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제 끈으로 묶여져 있더라고요.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 끈이 너무나 잘 풀리는 끈이었더라고요. 끈을 풀고 문을 따고 이제 맨발로 슬리퍼를 들고 그 자리에서 그 현장에서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사건이었고 이제 두 번째 사건은 집이 2층 집인데 이제 화장실에 사람 한 명 정도 나갈 수 있는 이제 공간이 창문이 있는데 이제 세면대를 올라가서 그 창문으로 나와서 이제 탈출을 하게 되었고 그때 당시에는 신발을 신을 수 있는 그 겨를이 없었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자리에서 나가야겠다라는 그 생각만 있었기 때문에 눈이 너무너무나 굉장히 많이 왔던 그 맨발로 차 도로변을 정말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동생한테 내가 화장실을 가야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동생이 그 쇠사슬 풀어주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에 들어간 사이에 진짜 많은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탈출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그냥 계속 있어야 되느냐. 그래서 그 짧은 찰나에 생각을 했던 게 이 상황을 빨리 모면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때 화장실 문을 열고 동생한테 옷을 좀 가져다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동생이 가지러 간 사이에 문을 열고 집을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달리기가 별로 안 빠르기 때문에 잡히게 되면 다시 쇠사슬을 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너무 싫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제 입장에서는 필사적으로 도망을 가기 위해서 저희 집 아파트 앞동에 있는 그 집이었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문을 열고 집을 들어가시길래 저도 그냥 따라 들어가서 신발도 신지 못한 채로 살려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주머니가
보고 너무 이상한 나머지 무슨 일이냐고 이제 물어봤었고, 저는 발에 쇠사슬을 차고 있었고 납치를 당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아주머니께서 경찰에 신고를 해주셨어요. 그 첫째 날에 제가 그 경찰한테 그 보호를 받지 못했던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도망을 가려고 했는데, 이 아주머니께서 아무래도 제가 좀 상황이 위급한 것 같고 보통이 아니다 싶으니까 저를 안 놔주시더라고요. 그때 당시만 해도 제가 집에서 있었던 일도 그렇고 너무 정신적인 충격이 커서 어떻게 더 이상 도망을 가고 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할 제가 처지가 전혀 아니었었기 때문에 그 경찰한테 그냥 제 있는 상황을 그대로 얘기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저는 다시 그 경찰에 의해서 저희 집 근처에 있는 이제 가게 되었는데, 또 역시나 가족의 문제이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저를 다시 집으로 돌려 보내겠다라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절대로 부모님과는 같이 가지는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경찰은 제가 집에 가고 난 뒤에 1시간 뒤에 저희 집에 오겠다. 그리고 휴대폰을 손에 꼭 가지고 있어라. 연락을 받아라. 라는 그 경찰의 약속을 받고 저는 또 부모님과 함께 집으로 갔었는데, 부모님께서는 또다시 저를 쇠사슬로 채우셨고, 오겠다는 경찰도 오지도 않고 집에 전화도 온 적이 없었습니다. 너가 여기서 이제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다고 하면서, 문도 이미 잠금 장치가 다 되어 있었고 밖에서만 열릴 수 있는 문이었고, 창문도 가장 눈에 띄는 큰 창문이 있었는데 그 창문을 열어 보여주면서 너 여기로 나갈 수도 없다. 너가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사인해서 교육받는 것밖에 없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방까지 데리고 왔는데 한 번도 실패한 경우가 없다고 하면서, 이 자매는 30일을 버텼는데 너는 40일 한번 버텨봐라. 자기는 너가 버티면 버틸수록 더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을 비꼬고 신천지에 대한 그 비방과 인신공격과 그렇게 계속 안 좋은 말들을 막 하시고, 듣기 싫다는, 보기 싫다는 영상도 억지로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어요. 엄마, 아빠가 이제 다 사람들이 나가자마자 제가 아예 문이 열릴 수 없도록 혼자 있고 싶어서 그 문을 잠궈버렸어요. 그렇게 잠그고 갑자기 드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방에 있던 가방에 제 옷가지와 이제 제 생활할 수 있는 물품들을 다 쌌어요. 다 싸고 이제 밖에 나가서도 어떻게든 연락을 해야 하고 그런 게 있으니까 계속 다 찾아봤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아빠가 한 달 정도를 이제 이 교육을 계획하고 오셨기 때문에 담배를 많이 사다 놓으신 거예요. 내가 저거라도 가지고 가서 팔아서 사용해야겠다 하는 생각 들고, 그래서 이제 그 담배들을 가방에 다 담고 부모님 잠드실 때까지, 눈에 띄지 않을 때까지 계속 기다렸어요. 계속 기다려가지고 그 침대 위에 있는 창문 열어서 이제 나오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가 이제 시골이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나와서 일단 여기를 벗어나야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계속 타고 올라가면서, 굉장히 추운 날이었거든요. 겨울이었는데 보이는 편의점마다 다 들어가면서 이쪽으로 가면 어디가 나오냐라고 물어봤었어요. 그들이 행했던 비인격적인 행위들이 정말 너무 기억에 남습니다. 그 수갑을 채우고 그다음에 안대를 가리게 하고, 그리고 정말 제가 저항을 하면 부모님을 시켜서 폭행, 폭언을 서슴없이 저지르라고 하는, 정말 그들의 그런 뒤에서 그렇게 부모님을 방패막 삼아서
그런 저지르는 그런 행동들이 어떻게 사람이 사람한테 저지를 수 있는 행동들인가. 정말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저는 밤에 잘 때마다 그들이 저에게 했던 행위 때문에 그런 과정들이 꿈에 계속 나서 악몽으로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가족들이 난데없이 납치범으로 변하고 징역 2년에 벌금 500만 원의 그런 아주 중형에 해당하는 그런 일을 자행하고 있으면서도 그게 그렇게 나쁜 행위라는 것을 모를 정도로 이 개종 목자들이 상담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극도의 그런 불안감을 조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 가정을 파탄에 빠뜨리는 것, 그것이 개종 목자들이 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신천지에서 감금이 되고 납치가 된다고 이렇게 오해를 많이 하시지만 저는 신천지에서 그런 것을 겪은 것이 아니라 장로교 산하에 있는 이단 교육을 한다는 그 교육에서 저는 납치와 감금을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학교 생활을 했을 때는 저는 신천지 공부를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거나 그러진 않았고 오히려 학교 성적도 올랐었고요. 대인관계에서 뭔가 문제가 되는 것도 없었고 그런 모든 것이 또 가족들 간에 화평도 굉장히 유지가 되고 있었고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대인관계, 학업, 그리고 가족관계 그리고 저의 개인적인 성향까지 강제 개종 교육으로 인해서 모든 게 다 망가졌습니다. 학업은 휴학을 강요해서 못하게 되었고 그 위로는 사람들의 눈이 무서워서 제가 나가기가 너무 힘들었고 가족들과는 서로 믿어주던 그 신뢰 관계가 많이 깨뜨려졌고요. 대인관계에서도 실제로 그런 트라우마가 많이 생겨서 사람을 믿는데 힘든 부분도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우리 가족은 정말 남부럽지 않은 화목한 가족이었는데 개종 목사들로 인해 서로를 불신하고 억압하는 가족으로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 사실이 저를 가장 힘들게 했습니다. 또한 개종 목사의 지시로 같은 학교를 다니고 있던 지인들이 제가 이단 사이비에 빠졌다고 소문을 내어서 저는 정상적인 학교 생활도 인간관계도 지속할 수가 없게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너무나도 막막해졌습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군대에 있을 때보다도 더 열심히 생활을 했었고 그래서 조금이나마 집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바쁜 학업 가운데도 사실 아르바이트를 2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원을 해드렸고 그런데 이렇게 일주일 동안 이렇게 강제로 교육을 받게 되었을 때 정말 어렵게 구한 직장이었는데 그 직장도 다 잘리게 되었고 부모님과의 관계도 많이 안 좋아진 상태였습니다. 그 당시 이제 상황 모든 이제 서류를 내 앞에 두고 그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나에게 이제 이혼할 것을 이제 강제적으로 요구하더라고요. 가족이었던 목사인 고모부는 나에게 이혼하지 않으면 응하지 않으면은 엄청난 말을 하더라고. 그때 당시 진짜 내 몸을 갈기갈기 찢어서 뭐 길거리에 널어놓겠다는 그런 말을 하고 내 머리를 갈아서 뭐 먹어버리겠다는 그런 말을 하면서 나를 협박하더라고요. 세상 천지에 목사라는 사람이 말씀으로 나를 해유시킬 생각은 안 하고 그렇게 험악한 말을 하면서 협박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나는 그때 당시 너무너무 분통하고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또 계속적으로 감금하며 잠도 재우지 않고 말로 고문하는 상황이 너무나 견디기 힘들어서 나는 결국 이혼을 응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남편의 가족들은 이제 너 갈 길 가라 하면서 나를 그 집에서 이제 내쫓았거든요. 나는 이제 신용불량자 상태에 옷 한 벌도 제대로 이제 입지 못하고 자녀들 얼굴도 보지 못한 데 이제 쫓겨났거든요. 신천지에 가면 이혼하고 가정이 피폐해지고 감금 폭행을 당한다고 하지만 우리 가족을 찢고 가정 파탄시킨 것은 그들이었습니다. 나를 감금하고 폭행한 것은 신천지가 아닌 그들이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자녀가, 친구가, 그리고 주변 사람이 진짜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진짜 그
사랑하는 사람이 막 호소하는데 그 사람의 의견과 생각은 완전 깡그리 무시하고 그냥 지나가던 사람의 말을 듣고 당신 딸은, 당신 친구는 그냥 미친 사람이야. 그 사람은 진짜 돌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믿는 거랑 똑같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그 사랑하는 사람이 어떠한 기분이겠어요? 어떠한 정말 감정이고 정말 어떠한 그런 어려움과 마음에 그거를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말을 먼저 듣고 무엇이 맞는지 옳고 그른지 판단해야 되는 게 저는 먼저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연 신천지가 어떤 것인지 본인들도 한번 와서 경험을 보라는 거예요. 경험해 봐야만 신천지가 세상이 말하는 저 흔히 말하는 교회 사람들이 말하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래 제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그걸 믿지 못한다는 사람들은 있을 거예요. 왜냐면 보지 않고 이야기한 건 그거는 그 사람이 진실된 마음이 없잖아요. 저는 와봤고 제가 그것을 확인했으니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개종교육을 하는 것은 엄연히 불법이고 범죄 행위입니다. 이들이 범죄 행위를 버젓이 몇 년 동안 해오면서 수천 명에 다다르는 피해자가 있는데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직접적으로 나서지 않고 가족을 이용해서 감금하고 폭행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가정 파괴범까지 된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그들이 또 그들의 그 범죄 사실을 숨기려고 언론을 이용해서 신천지를 불법적인 단체인 것처럼 포장해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민들 입장에서 그들의 거짓말에 속을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사실을 바로 아는 것이 그들의 범죄 행위가 또다시 이루어지지 않게 하는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종교육을 갔다 와서 저한테는 정말 전과 후는 정말 180도로 달라졌어요. 아주 안 좋게. 완전 인권 유린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이 이 시대에 일어난다는 게 너무 기가 막혔어요. 제 인생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지울 수 없는 지옥과 같은 세상 누구라도 나와 같이 이런 일을 당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고통스럽지 않겠네. 정말 이 대한민국 안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37조 제1항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제12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인간 존엄성과 국민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대한민국에 사람이 동물보다 못한 취급을 받는 일이 어찌 허용될 수 있으며 왜 용인하고 있는가? 반인륜적, 부도덕적인 행위를 저질러 놓고 오히려 신천지의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이 어찌 사람의 도리라 할 수 있겠는가? 누가 이들의 상처와 억울함을 보상할 수 있는가? 강제 개종교육은 엄연히 대한민국 헌법을 정면 위반한 행위이며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